네, 반갑습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입니다. 요 몇 년 동안 점심값은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은 치솟고 월세는 미쳐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도 왜인지 모르게 돈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조차 돈을 더 찍어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대충 아는 걸로는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젊음과 시간과 노력을 해서 벌어놓은 내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깎아먹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알게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인 거죠. 정부는 돈이 필요할 때 국채라는 걸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100만 원만 빌려줘라. 내가 10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12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10년 뒤에 이 120만 원과 지금의 120만 원의 가치가 같냐라는 거죠. 자, 팩트를 보기 위해서 10년 전의 물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15년의 물가가 소주가 이제 1,080원, 라면이 600원, 짜장면이 4,600원이고 음미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되었었죠. 25년 기준으로 소주는 지금 2,000원이고 라면은 2,000원이죠. 그리고 짜장면도 8,000원, 음미 아파트는 33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물가를 올려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120만 원의 실질적인 가치는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는 100만 원을 빌려서 120만 원을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6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되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끊을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저도 흥미롭게 봤던 이 은행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가치의 물가는 50%가 넘게 올랐죠.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들의 원화의 가치가 50%가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다면 당연히 통장에 있는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사야 하는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결국에 평생 내 젊음과 시간과 노력을 해서 벌어놓은 내 자산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리고 돈은 열심히 벌고 뭐 모은 것 같은데 계속 뭔가 돈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허탈감이 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발전에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해야 하지만 절대로 그 누가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본질을 모르는 본인의 문제인 거죠. 최근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표면적으로는 중산층 감세, 국경 보안 강화, 복지 삭감 이런 건데 핵심이 뭐냐면 부채 한도 3.3조 달러가 인상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 국채는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세로 이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고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가 오르고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 흐름이 이제는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면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져드는 구조가 될 거라는 건데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신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4K 그리고 이 100K 요 구간을 중요한 기술적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과거 시장과 흐름 때 그리고 매물 때나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모두 이 구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면은 저는 이제 넉넉한 강제 청산 가격을 둔 롱 포지션에 다시 한번 좀 인생을 걸어서 진입해 볼 예정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뭐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뭐 코인을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 듣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1월부터 알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당분간 이 100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고 더 이상 개미가 살 수 없는 가격까지 한 번에 빵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절대적인 희소성 그리고 중앙 통제가 불가능한 자산, 이게 이 비트코인이 가진 힘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포지션의 수익 인증과 다음 전략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시 경제학의 김프로였습니다.